네덜란드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고 봄은 자기 차례를 건너뛰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는 반드시 따뜻한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12일 썬데이 미팅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네, 어필리에이트 윤군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채팅창에 나는 오늘 이 시간 변화를 만들고 싶고 또 알아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우리 숫자 1을 한번 남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사람? 네. 예, 효상상님 1등, 네.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네, 구현진님 반드시 변화할 거예요. 네, 여기 쭉 일일 써주신 우리 모든 참가하신 썬데이 미팅 오신 분들 반드시 네, 변화할 것이고 또 변화를 만들어낼 분들이라는 그 열정이 네,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정적인 삶, 또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안정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상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네,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피커를 먼저 소개해볼까 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진짜 안정적인 삶은 무엇이며 고민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자유로운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글로벌하게 일하는 또 방식이 궁금해 보신다면 이 어필리에이트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관점을 바꿔줄 이야기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필리에이트 에이미, 네, 김보배님을 큰 박수로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김보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잠깐만. 어떤 내용이 또, 스토리가 이어질지 너무 기대되는데,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지? 제 얼굴이 뜨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네네. 아, 네. 강사는 추천되게끔,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네, 진행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필리에이트 에이미, 네덜란드에서 사업하는 김보배입니다. 저는 원래는 헤어 디자이너였었어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직업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었고, 그랬더니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0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었어요. 근데 미용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고정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랑이랑 같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자 그런 얘기를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친구를 통해서 뇌파 측정을 받으러 센터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사업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고 아, 내가 먹고 내가 쓰는 제품들 포인트를 쌓듯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는 좀 회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는 회사의 슬로건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40년 동안 그거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엄마 뇌파가 처음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마인드 360 제품을 드시고, 2달 정도 만에 래퍼가 진짜 좋게 그 인상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제품도 정말 좋구나. 그리고 이제 프리즘 아이오를 보면서도, 아,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 제품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은, 아, 우리 제품 쓰고 이게 좋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겠다.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만들겠다 하면서 그런 걸 만들지. 진짜 자신만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리즘도 제가, 어, 엘리먼트를 한 살이 안 되게 먹었거든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블루존이었어요. 670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부터 1000점이 나오는데 계속 1000점이거든요. 이게 꾸준히 계속 올라가면서 그게 계속 천점에 머무는데 제가 엘리먼트 말고 바꾼 게 딱히 없었는데 운동을 더 한다거나 뭐 잠을 더 잘 잔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진짜 제품에 대한 확신이 또 한 번 더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줌으로만 항상 이렇게 시스템 참석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는데 정말 제가 좋다고 느꼈던 게 그 만나는 항상 사장님들이 항상 웃고 계시고 긍정적이고 나의 꿈, 너의 꿈, 꿈을 얘기하고 막 다른 일들처럼 서로 경쟁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서로 돕는 그런 문화인 게 진짜 좋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마침 랠리도 있어서 랠리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홈파티나 데몬 이런 거 하고, 또 위민 SNS 방에도 들어가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사장님들이 진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려고 막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알려주려고 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게 진짜 많이 와닿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홈파티가 뭐 다른 지역이어서 가게 되는데, 그 스폰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이제 강사로서 강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시는 게 진짜로 너무 멋있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 세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갖고 싶어요. 그 말은 내가 시간적 여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제 가족,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육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뉴스킨 제품 바르고 파마엑스 제품 먹고 마인드 360으로 마인드를 다스리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육체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뉴스킨 안에서 모두가 그렇게 지내고 계시니까 그때의 그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과 함께 그런 좋은 삶을 같이 같이 누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하정열 사장님이랑 미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 팀엘리트는 있지만 아시아 팀엘리트는 없으니까 고배 사장님이 그 꿈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엄청 설레고 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최초 동양인 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더 성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석세스 트립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설레는 포부와 꿈까지 유럽 최초 동양인 팀 엘리트. 너무 멋진 꿈인 것 같습니다. 어, 본인의 그런 우리 에이미의 꿈과
또 일하는 문화, 그리고 처음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해주는 제품력과 어플리에이트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거라는 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요.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또 있었지만 또 네덜란드로 가서서도 또 모든 것들이 내가 이뤄낸 이런 연결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 일의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 우리 에이미 어필리에이트 에이미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에이미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에이미. 네, 에이미라고 남겨주시면 이 챗을 보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에이미 반드시 이뤄낸다. 네. 좋습니다. 유로피언 팀밀리트.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되시죠? 네, 화이팅! 네, 반드시 또 더 꿈을 이뤄내시는, 우리 어플리에이트 에이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이제, 나도, 끊임없이 우리 용기를 주시는 채팅창에,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싶은 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눈에 쏙 들어오는 멋진, 네, 김태형님부터 해서 눈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열정들이 이렇게, 또 웃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 채팅창에 숫자 2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 눈에 정말 예쁜 분들, 멋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거든요. 우리 도전하신 분들께 또 그 다음으로 굉장히 또 멋진 스피커를 준비했습니다. 전직 14년 중등교사로 누구나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의 삶과 자유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때 선택이, 아니, 그때 선택 안 했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또 살고 있고, 지금도 그때처럼 살고 있으면 지금의 또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 너무 궁금한데요. 현재는 자유 수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더 큰 온라인으로 확장을 하고 계시고, 안정이라는 틀을 넘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 진짜 내가 원하는 삶. 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요. 소개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플리에이트 지연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우! 엄청 피부가 저보다 더 빛나는 잘생긴 남자분이 길게 취업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더 긴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공유가 잘 됐을까요? 슬라이드 쇼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화면 공유는 너무 잘 됐어요. 네, 이제 네, 됐죠.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앞에 에이미님 발표를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글로벌하게 그 네덜란드, 네, 전 가보지도 못한 튤립의 나라에서 또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저한테 오히려 더 설렜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모두가 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각자 사실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삶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행복한 삶, 우리가 말하는 각자의 기준 다르겠지만 모두 행복하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삶이 되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착한 사람은 꼭 복을 받아야 되고, 나쁜 행동하면 벌 받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당연한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당연한 건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나의 열심이 불안해지지 않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범대 가고 임용고시 치고 합격하면 네 삶이 전혀 불안하지 않을 거다 얘기해서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면 사실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노력이 돈과 시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돈도 보장되고 시간도 보장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와 내 가족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할 거다. 사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심 없이.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의 방향에서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사춘기처럼 진짜 찐한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알려준 인생의 로드맵대로 살았는데 왜 전혀 당연하지 않지? 그거 다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네, 저는 중등 교사이면서 중등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경상남도 교육청 임용고시 수석 합격생입니다. 잘난 척 해보고 싶어서 한자 썼어요. 네. 그리고 14면 공무원을 사표 쓰고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신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윤리 교사를 했었는데, 윤리라는 과목이 사실 전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과목이긴 했지만, 윤리 교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하는 일이 가치롭다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로 특수교사 일을 다시 배우게 됐고, 그 일을 다시 임용치고 현장에 가서 내 일이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설레이면서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설레임이 있는 삶, 기대되는 거,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뭐 책을 읽으면서 설레이는 거,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전 나이 들어도 계속 좀 설레임을 가지고 사는 삶이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스타에 지금은 이지웨이로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 저의 이름이 걸리시 맘이었어요. 엄마지만 소녀 같은, 평생 철들지 않을 거야. 저희 남편이 진짜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네.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 신념이에요. 그냥 고민하다 결정하고 나면 후회를 왜 하나. 그냥 이따 했으니까 책임지면 되지. 라는 생각. 제가 일반 교사 하다가 특수교사 한다고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그냥 대학원 다니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채팅이 17개고 많이 웃고 계셔서 궁금한데 제가 기술적 제한으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네요. 에휴,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해볼게요. 부모님께서 굳이 그냥 고등학교 요교사로 있지 왜 장애인 학교에 가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면 된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많이 느꼈던 건데, 이게 모든 직장인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승진을 하려고 하면 존경하는 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이 있는 쪽에 줄을 쓴다? 네, 뭐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저는 좀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을 따라서 그분이 뭐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팔로우업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냥 하라면 해. 라는 분위기가 진짜 싫었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선배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존경하는 분을 따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인생에 신이라는 글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하면 신의를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킨다는 건 사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어도 그 의리라는 게 이제 좀 다른 면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신념은 진짜 행복해야 돼 라는 신념을 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특수교사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가게 됐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표는 서울대 몇 명이 목표인 곳이잖아요. 서울대 몇 명 나와야 되는데 이 아무 대학이랑 상관없는 애들이 교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선 사실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교육의 측정에서 보면 모두가 어우러 살아야 되고 사실 필요한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사실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서 제가 국영수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일반 아이들한테도 방해되고 우리 애들 인권도 침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텃밭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도움실 친구들과
김종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학교에 농업 선생님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맘대로 이름 써서 그냥 함께 가꾸는 텃밭입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 도와주실 거죠? 하고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선생님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그냥 뜻만 있고 꿈만 있어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뭘 심으면 그냥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그냥 텃밭에다가 아무 씨앗이나 갖다가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도 써붙여놓고 계속 삽질을 하니까 선생님이 반 애들보다 네가 더 모자라다. 진짜 모자라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 농사로 짓고 그걸로 아이들 뭐 식당에 이렇게 같이 먹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희 도움반 교실이었거든요. 저희 반에 간질발작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제가 교실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싫어서 이제 교육청에다가 계속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편백 나무로 교실에 발라달라. 이것과 관련해서 바르면 좋아지는 효과를 논문을 막 찾아가면서 외국의 논문과 외국의 사례를 교육청 제시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노후돼서 교육부에다가 막 글을 써요. 그래서 사실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따내서 전국 최초로 인문계 학교에 이제 편백 교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교육 과정이 너무 딱딱하고 싫어서 제가 또 제가 살던 지역이 창원이었는데 창원에 저렇게 목공하시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혹시 좋은 일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 특수교사인데 저희 학교에 예산이 없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해보는 그런 좋은 경험 가져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오케이! 나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재에 대한 재료비만 주시면 그런 거 없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해드리겠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분에게 아이들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재로 만드는 수업을 하게 되고 이 목재로 만든 것을 팔아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게 되거든요. 또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이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놀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찾아다니면서 카페 사장님 중에 인성이 좋아 보이는 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혹시 좋은 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카페 사장님을 또 네트워킹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예산은 없는데 혹시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커피를 같이 하고 싶지 않냐? 외국은 이런 우수한 사례가 많더라. 이렇게 했더니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분이 저희 그 카페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커피 교육을 시켜주시고 저희 교실도 이제 커피 머신을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비를 들여서 기증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실이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바리스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매점이 없는 학교였는데 아이들 하루 종일 있으면 먹을 게 너무 배고프잖아요. 담 넘어 다니잖아,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거 해봤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욕구고 엄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어닝을 설치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빵을 굽는 머핀 활동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돌돌돌돌 어닝을 열어요. 그럼 교실의 창문을 열면 가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팔고 우리 아이들이 계산을 잘 못하니까 일반 학교 아이들이 옆에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 해서 계산기로 이제 계산해주고 이 돈을 모아서 또 일반 학교 아이들 중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한테 저희가 이 수익금으로 수학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시험 칠 때 공짜로 줄게 고3만 와 이랬더니 애들이 상시 마치고 진짜 줄을 굉장히 잘 되는 매점이었죠. 교실에 저렇게 복도에 어닝을 달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전 설레면서 살고 싶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제가 가르치는 남들이 볼 때는 좀 별로인 장애인 아이들이었지만 제가 볼 때 보석같이 빛나는 이 아이들을 세상에 좀 잘 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 생활하면서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사실 네, 진짜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학교 교사 시간 외에 교육부 일을 해야 됐고 교과서를 써야 됐고 프로젝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몸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을 5번이나 하면서 하혈을 해가면서 학교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막 슬프다는 것보다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구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10년도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가 애제자 3명이거든요.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초콜릿 공예가 이제 처음 나오던 그때 이제 이걸 하게 돼서 이제 방송국에 출연하게 되고 전국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3인 신분 학생에서 제가 열심히 찾아다녔던 카페 사장님들 중에 이 아이의 초콜릿을 제가 팔아드릴게요. 방송을 보고 연락이 먼저 오셔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순수하게 이 아이의 능력으로 12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학교에 찾아오셔서 학교에 이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감동하시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정말 정말 행복했지만 사실 일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높았지만 전 건강을 굉장히 많이 잃었고 그리고 어떤 순간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하혈하면서 휴직에 들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행복하게 일을 했지만 일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과 좀 거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이를 가지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제 스토리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4년 차에 중등교사 사표 썼습니다. 합격만 하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남 보기엔 참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이 갈수록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무서웠어요. 자유롭지 못한 출퇴근, 월급은 제자리, 줄어드는 공무원 연금 이야기, 아이 학교 행사는 절대 못 가는 엄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미래가 두려워서 뛰쳐나왔습니다. 사표 쓴 지 7년, 원할 때 달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평일을 가족이 함께 해요. 저처럼 안정 속 불안을 느끼고 계시면 제가 찾은 자유와 자동 수입 시스템을 13년 아이들 가르치듯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유로운 라이프 원한다면 댓글에 자유 남겨주세요. 네, 지금 자유 쓰고 계시죠? 저는 공무원이라는 기회를 부모님이 주셨어요. 부모님이 아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 하셨고 그 삶의 안정감을 느끼셔서 저한테 권해주셨지만 사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 공무원이라는 기회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아이들 진짜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 진짜 많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이 놓고 나니까 내 아이는 내 아이 입학식에 절대 못 가고 내 아이 봄에 꽃 필 때 절대 데리고 못 나가고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꽃 구경 가야 돼서 현장 학습 아이 데리고 간다고 학교 출근 안 하는 거 용납되는 부모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워킹맘으로서의 고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혈을 하면서 6번의 유산을 해가며 입이 터져가며 내 뼈를 갈아놓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월급이 작다. 근데 이 월급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1년에 한우봉 오르면 2만 원씩 올랐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보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성장의 한계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기회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네가 돈 욕심이 들어서 그렇다. 진짜 돈에 미쳐서 그렇다. 어쩌다가 애가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게 돼요. 감사와 만족이 다르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사실 만족하지는 말자. 내가 뭔가 좀 더 욕심을 내고자 할 때 주위에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거나 좀 안주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저에게 하는데 그 단어를 안주라고 쓰지 않고 사실 감사해라, 만족해라 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감사와 만족, 이것이 얼마나 다른 개념인지를 책을 통해 좀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자주 읽고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문구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이제 번역한 글이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아, 낮은 수준의 삶에 따옴표가 되어 있지만, 이 글의 핵심은 중독이구나. 세상에서 중독이 되면 낮은 수준의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아, 그것이 사실은 집착하는 모습이고, 중독되는 모습이구나. 나는 충분히 괜찮아. 이제 더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 문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제 삶의 중요한 문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것을 사실 학교 다닐 때 사춘기에 겪어야 되는데, 사실 사춘기 때 이런 생각 깊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관을 따로 가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아빠가 롯데리아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안 갈게 하고 롯데리아 한번 안 가본 그런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갔다가도 소풍 마치고 집으로 바로 와야 돼 이렇게 하면 네 아빠 하고 집에 오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았는데 대학교 가서 보니까 극장에 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롯데리아 햄버거 맛있기만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빠의 울타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20살에 큰 사춘기를 겪게 되거든요.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하지만 사실 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부모님이 제안해준 그냥 임용고시를 또 그냥 공부하는 습대로 또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제가 안에 있었던 부모님께서 어쩌면 그걸 보셔서 제안해 줄 수도 있었지만, 교사라는 삶이 나름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 가르치는 삶이 행복하긴 했지만 그 구조가 저한테 원하는 삶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진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뭐지 생각해보면, 질문했던 거.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나 어떻게 살고 싶지? 나 어떤 사람 되고 싶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하는 그런 철학적이면서 불편한 질문들을 사실 피하지 않고 끝까지 좀 불편했지만 생각해 본 것, 그리고 내 행복을 규정한 것, 그게 제가 살면서 가장 잘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그냥 잘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잘 살려면 일단 건강해야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 했지만 제 건강이 나빠졌고, 저는 또 가족 중에 암을 겪은 가족이 있었고, 또 저희 남편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성인병 다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 이제 그 발가락 통풍, 발가락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그런 가족의 많은 열심히 살면서 오는 건강의 문제들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 건강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됐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겠다. 시간. 돈과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허탈할 것 같다 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많이 사랑받고 싶었고, 또 많이 사랑 주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었고, 그리고 끝까지 성장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살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책을 읽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넘어서 스테디셀러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사분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분면의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자유라는 것이 온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제적 자유란 말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냥 돈 욕심 내는 사람 같아서. 꼭 돈 말고 자유로울 순 없나? 꼭 돈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돈의 청사진이 부정적으로 잡혀있던 그냥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이어서, 그냥 돈이라는 말이 그냥 약간 욕심, 물욕, 뭔가 부정적인 것,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진 그런 가정에서 이제 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과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고 또 마음이 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업을 넘어서 경제적 안정을 가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된다. 너무 쉬운 말이었는데 사실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발이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더 이상 네가 아닌 사람과 앞으로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부딪히면서 진짜 물세가 발생하는 거지. 부자 아빠는 내게 전화로 이렇게 설명했다. 안정을 추구하는 너 자신의 일부와 자유를 원하는 또 다른 일부가 전투를 벌이는 거다. 둘 중에 누가 이길지는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지. 제가 자주 열어서 보는 페이지거든요. 아, 내가 뭔가 깨닫고 나면 자유를 원하는 내가 깨워지고, 하지만 내 안에 30년 넘게 세뇌되어서 키워진 안정을 추구하는 내가 전투를 벌이는구나. 그 전투에서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자유를 원하는지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꿈꾸는 자유를 찾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인정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온 날이에요.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제 표정에 보면 느껴지죠. 뉴스킨 사무실 처음 와서 저희 남편도 불만이 가득하고 전 듣지 않겠다. 나 배운 여자애 듣지 않겠다. 그리고 기죽지 않으려고 제가 핑크색 블라우스를 차려입고 나간 거였거든요. 불편하고 미져지지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기회가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라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책에도 명시되어 있었고 책 너머에 많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보면서 진짜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하고 안 하고 나중에 문제지만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분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그러니까 교사를 하다가 다단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내가 뉴스킨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찾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구나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영혼까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뻤어요.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신부였는데 저희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100kg요. 저희 남편이 그때 항공우주연구소연구원이었는데 100kg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저 양복이 좀 커진 거예요. 맞춘 게 이제 커져가지고 저렇게 약간 맞지 않는, 피팅이 맞지 않는 채로 해운대 그 마린시티 하나리조트에서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살고 결혼했지만 사실 건강을 잃으면서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제가 살이 찐 줄 몰랐거든요. 저희 남편만 살쪘다고 계속 구박했는데 저희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뉴스킨의 TR 제품을 먹고 최근 저희 남편의 모습입니다. 에이지락이라는 특허 기술을 통해서 사실 지금 결혼 16년 차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오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50이 다 되어가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이스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여기가 어디지? 유니버셜? 거기에 뭐 해리포터 거기 놀러 갔다가 이제 그냥 서 있는데 너무 잘생겨서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잘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찍어봐라. 이렇게 하던데. 에이지락이라는 특허 기술이 적용되고 나면 사실 살이 빠진다가 아니라 굉장히 생기 있고 멋진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의 뒷모습입니다.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잘라버려가지고 이 사진이 지금 전지 참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유산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살이 쪘다기보다 지금 팔꿈치에 저 계란이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제 차고 막혀서 제가 뒷모습이 저랬던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여보 등이 너무 아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 찍어준 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 등이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좀 진행하면서 살이 빠져서 좀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찍은 등이 게 저의 등이거든요.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을 먹고 나서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지락 전에 제 모습이고요. 에이지락 후 제 모습이거든요. 에이지락이라는 뉴스킨의 특허 물질은 사실 그냥 살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젊고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호주의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 가서 저희 둘 다 수영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부산에 사는 것도 부산의 계절마다 항상 바다 수영을 가요. 남편은 북극곰 수영도 즐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다이 비치에 막 사진 찍을 때 우리 들어가 수영하자 이렇게 하고 사진 몇 장 못 찍고 저기에서 막 엄청 열심히 수영했었거든요. 본다이 비치에서 이렇게 뭔가 괜찮은 모습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살이 빠졌다면 굉장히 젊고 활력 그런 걸 얻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에이지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에이지락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지금 표정을 한번 보시면 죽고 싶다 이런 게 느껴지세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소녀 같죠? 뱃살은 늘어지고 주름은 자글자글하지만 설레임이 보이세요? 굉장히 꿈꾸고 아직도 뭔가 도전하고 싶은 에너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면 90이 되어도 상상하고 꿈꾸고 설레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에이지락을 만든 조셉창 박사님, 뉴스킨 박사님의 철학이거든요. 에이지락을 만든 이유가 살 잘 빠지게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멈추게 되면 사실 늙지 않으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상상하고 꿈꾸는 걸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눈동자가 풀려요. 아휴, 이제 죽어야지. 한탄하고, 타고, 내가 뭐, 너한테 바라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괜찮다, 할 수 있다, 멋지다. 빛나는 눈동자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에이지락의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스킨은 사실 에이지락을 팔고 에이지락을 꿈을 실현시키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멋진 아이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사실 돈을 못 벌어도 많은 사람이 90이 되어도 상상하고 꿈꾸고 설레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사실 돈이 되지 않아도 전달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이 뉴스킨 사업이구나라고 저는 이 사업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사업이죠. 네,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모임이거든요.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느리게 걸어가요. 무서운 낙원으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도저히 떠나왔어요. 네, 리듬이라고 하는 독서 파티를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책을 읽으러 온 어른들이잖아요. 표정 보셨어요? 그분들한테 설레임이나 빛나는 눈동자 혹시 보셨어요? 사실 책을 읽고 어떤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임에 스스로 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것도 맞지만 이분들의 눈빛에서 설레임과 도전, 용기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뉴스킨이라는 일은 이런 일이고 제가 이런 일이라고 이해하니까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정적이었던 교사의 포지션에 있던 제가 이 일이 더 큰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주말과 평일에 구분이 없어진 지가 참 오래되었고요. 그저 내가 원할 때 일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플 때 함께 하고 하지만 내가 가진 자유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하고 제가 원하는 자유 사이에 사실 갭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자유는 진짜 감사하되 내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자유가 뭔지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얘기를 오늘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테슬라 매니아거든요. 저희 남편이 일론 머스크 광팬이어가지고 저한테 테슬라에 대해서 거의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해서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테슬라를 이제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6학년이니까 이제 6년 넘게 테슬라를 타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이와 같이 뭐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코로나 시국에 아이한테 라푼젤 틀어주면서 좀 비즈니스 미팅 할 수 있었고, 차 속에서 어디서든 카페가 되는 그냥 풍경 좋은 아무 곳에나 세워도 그냥 그곳이 휴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였고요. 앞에 매력적인 프렁크가 있어요. 저희 식구는 셋 다 물놀이를 엄청 좋아해서 여름 되면 아이한테 놀고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세 가족이 모두 수영복 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가족이거든요. 항상 수영복이 축축해서 이 프렁크가 너무 좋아요. 이 앞에 프렁크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젖은 거 막 넣을 수 있거든요. 새우깡 봉지 사들고 바다 수영하고 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고, 제가 테슬라를 진짜 좋아하게 됐는데 그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는 좋은 기능과 뭐 충전비가 되게 싸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일론 머스크 이 제품을 만들어낸 CEO의 마인드 때문이거든요. 혹시 일론 머스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hief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That's what we want. And 9. Why, Elon? Why do we need to build a city on Mars with 1 million people on it? In the case of spaceflight, the critical breakthrough that's necessary in spaceflight is rapid and complete reusability of rockets, just as we have for aircraft. And that landing burn has started. 네, 이 뉴스에서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 발사를 했다가 로켓이 다시 비행기처럼 발사체가 우주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 오는 것처럼 우주에 갔다 돌아오는 일이 아주 현실화됐죠. 이게 영화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날이었고 이날 저희 남편 하루 종일 엄청 흥분해 있었거든요. 이날 이 봐야 된다면서 완전 막 흥분해서 저한테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대단한 날인지 이 장면을 목격해야 된다. 무슨 대통령 선거에 우리 방송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사업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혹은 성공을 전제해 두고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나 뭔가 성공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실현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돈을 잃더라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한번 그것들을 실현시켜보자. 왜? 당연한 거니까. 오늘 제가 뉴스킨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많이 하지 못했지만 뉴스킨이라는 기업도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철학이 당연한 거고 당연하니까 실현시켜보자 라는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전에 되게 저는 반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보여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비전에 반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라는 게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에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이유, 가치를 발견해봐 라는 말을 사실 하고 싶지만 구조에 갇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준비하다
멈추고 현장에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놀랍게도 뉴스킨이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게 그런 비전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사실 진짜 감사하고 감동하는 일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이승환이 옛날에 한때 제가 이승환 팬이었거든요. 한때 지금은 사실 죄송한데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드림 팩토리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설레이는 단어였어요. 이승환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드림 팩토리라는 그 단어를 쓰는 그 사람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테슬라도 어쩌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기업도 사실 여러분에게 인파워하는 꿈을 선물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뉴스킨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삶의 기회를 선물 받은 일이 지금 이 거거든요.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철이 덜 들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딴 생각으로 배부른 사람, 결국 성공하는 위너가 된다.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철 좀 들어라. 네가 세상 철을 모른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세상을 바꾸고 성공하는 위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철 들고 싶지 않거나 세상 좀 모르고 싶거나 아직도 설레이고 싶다면 사실 어쩌면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차트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페이지, 세 개 페이지거든요.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제 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엄마 산타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 은수야 산타가 있다고 믿어야 산타가 너한테 올까? 산타가 없다고 생각하면 산타가 너한테 올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날 일은 없고 산타가 없어! 이렇게 말한 아이 앞에 산타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산타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아이가 훨씬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법이라는 것이 있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고 아주 멋진 미래가 나한테 펼쳐져 있다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아주 구체적인 뉴스킨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뉴스킨 사업보다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뜨거운 시간, 지금 50분간 저희가 함께 썬데이 미팅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진짜 마음속 깊이부터 뜨거움이 올라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같이 나눠보면, 책을 통해서 발견한 이 자유가 교사의 구조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한 질문,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라고 하면 90이 되어도 상상하고 꿈꾸고 설렐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던 내용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세 가지 단어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꿈, 그러니까 나의 꿈이죠. 꿈, 문화, 그리고 제품력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채팅창을 이제 찬찬히 읽고 따뜻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 어플리에이트 이지연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왔고 또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내용들이 나한테 진짜 큰 도전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우리 채팅창에 3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뜨거운 오늘의 썬데이 미팅이 시작되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데요. 아, 진짜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저도